삼국지 연의에 묘사된 촉과 위의 기산전투 가운데 제갈량과 사마이의 지략전은 가히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만큼 절묘하다. 나관중은 사마이의 노련함과 교활함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한편 제갈량이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주도 면밀함과 신묘한 헤아림을 화려한 문체 속에 오롯이 담아냈다. 손자병법에 이런 기록이 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조정의 전략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면 이는 승부에 대한 헤아림이 많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기 전에 조정의 전략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면 이는 승부에 대한 헤아림이 적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사마이보다 한 수 위에서 주도권을 쥐고 사마이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리저리 많이 따져보고 헤아리고 또 적보다 앞서서 이를 파악하는 성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세 번째로 기산을 공격할 때 촉과 위의 군대가 은평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도 적보다 한 발 앞서 헤아리는 제갈량의 지혜가 여실히 드러난다. 제갈량이 진창과 상관을 손에 넣고 세 번째로 기산을 공격하자 위주조회가 급하게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삼고 10만 대군을 출정시켰다. 사마이의 군대가 위주 이남에 진체를 내리고 촉군과 대치하자마자 곧 무도와 은평을 둘러싼 지략전에 막이 올랐다. 전선에 도착한 사마이는 먼저 장수 곽회와 솔레를 통해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격한 후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이 사마이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마이는 곧 세작을 풀어 각군의 정세를 알아보게 했는데 유독 무도와 은평만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사마이는 촉군이 무도와 은평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싸움을 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곽회와 솔레에게 샛길로 급히 달려가 그 두 곳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몰래 촉군의 뒤를 들이치려는 계략이었다. 사마이는 자신이 생각해낸 계책에 스스로 흡족해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곽회와 솔레가 이끄는 지원병이 무도와 은평으로 가던 중 촉군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다. 지원군이 지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갈량은 수레 위에 단정하게 앉아 곽회와 솔레를 향해 외쳤다. 사마이 따위가 어떻게 지략으로 날 속일 수 있겠느냐? 매일 내게 사람을 보내 싸움을 걸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너희들을 보내 우리 군사의 등 뒤를 치려는 수작이로구나. 하지만 무도와 은평은 이미 우리가 빼앗았다. 공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함성이 크게 일며 무도와 은평을 탈취한 왕평과 강유의 두 갈래 군사가 앞뒤에서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촉군의 승리로 끝났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마이는 또 다른 계책을 세웠다. 그는 촉군이 무도와 은평을 함락시킨 직후인지라 제갈량이 민심을 수습하기에 바빠 진체를 지키고 있을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장압과 대령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이 각기 1만 정병을 거느리고 오늘 밤 몰래 촉군의 진체 뒤로 가서 한꺼번에 덮쳐라. 나도 군사를 이끌고 진체 앞에서 포진하고 있다가 촉군이 어지러워지면 군사를 휘몰아 지쳐들겠다. 앞뒤에서 한꺼번에 들이치면 진체를 뺏을 수 있을 것이다. 영을 받은 장압과 대령이 각각 군사를 데리고 밤을 틈타 좌우에서 새길을 따라 적진의 후방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삼경 무렵 두 군대가 큰 길에서 만나 번개같이 빠르게 촉진을 덮치러 갔다. 그런데 30리도 못 가서 수백 대의 수레가 건초를 가득 실은 채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낌새를 챈 장압과 대령이 급히 군사를 물리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산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고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촉군이 사방에서 뛰쳐나와 위군을 겹겹이 에워쌌다. 공명이 기산 위에 높이 앉아 도간에 든 쥐 꼬리 된 장압과 대령에게 소리쳤다. 장압과 대령은 듣거라. 사마이는 내가 무도와 은평으로 가서 민심을 달래느라 영체 안에 없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 우리 진체를 급습하게 했지만 실은 그게 바로 나의 계책이었다. 결국 이번에도 촉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제갈량은 번번이 적보다 앞선 헤아림으로 약삭빠른 사마이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제갈량이 적을 유인하는 방법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계책 중에 적이 이를 짐작하고 대처할 것에 대비한 또 하나의 계책을 숨겨놓는다. 사마이는 기산에 도착한 제갈량이 진체만 지킬 뿐 나와서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필시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싸우지 않고 대치하는 전략으로 곽회와 솔레를 속일 수는 있어도 사마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도와 은평을 공격하는 동시에 적의 지원군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까지도 마련해두었다. 둘째, 양쪽이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연희에는 촉군이 무도와 은평을 먼저 손에 넣고 복병을 심어 사마이의 지원군을 차단하는 계략이 시간 싸움이었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작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촉군은 시간을 아껴서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촉군은 위에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무도와 은평을 함락시켜야 했다. 그래서 제갈량은 치밀한 시간표를 세워놓고 먼저 강유와 왕평을 시켜 속전속결로 두 성을 함락시킨 후 두 군대가 합류해 적의 지원군을 막는 데 주력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제갈량은 자신이 관을 공격해 빼앗는 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적이 전략을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가 아군이 정해놓은 전투지역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계산했다. 시간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성도 함락시키고 지원군도 물리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마이는 제갈량이 싸우지 않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시간 계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한 발 늦어 매복에 걸려들고 말았다. 셋째, 적이 헤아리는 것을 헤아리고 일관된 습관을 바꾼다. 옛날에는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나면 군대의 장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민심을 달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굳어진 것으로 연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 점을 언급한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사마이는 제갈량이 영체를 떠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은 사마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상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위군의 진체 습격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실을 촉군과 위군의 두뇌 싸움에서 적의 행동에 대한 제갈량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일이 예상하면 성공하고 예상하지 못하면 실패했다. 지휘관이 현실에서 출발해 상대의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견지명이라고 한다.
촉군이 무도와 은평을 함락시킨 일은 자치통감에도 기록되어 있다. 서기 229년 태화 3년 봄 제갈량이 부장 징계를 보내 무도와 은평을 치자 옹주자사 곽회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를 구했다. 제갈량이 몸소 군대를 통솔하여 건의에 도착하자 곽회가 철수했다. 제갈량이 이에 두 개 군을 공략하고 돌아왔다. 연희의 작가는 이 무미건조한 정사의 기록을 토대로 절묘한 지략전을 탄생시키고 사마이의 간교함과 제갈량의 지혜를 아낌없이 그려내는 한편 지략전에서는 많이 헤아려야 하고 또 헤아림이 앞서는 자가 승리한다는 병법의 원칙을 행간에 담아냈다.